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5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하고 완전히 반대로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하면서 그 여파가 그대로 코스피로 전달이 되었던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마이너스 1%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시 한번 270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다음 주에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1.2% 급락이 나왔고 872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낙폭이 컸던 것은 다시 한번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또 반도체 쪽, 이 두 개 업종의 낙폭이 비교적 컸다고 볼 수 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까지 대부분의 업종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모처럼 오늘은 외국인의 1000원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4700억에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순매도가 찍혔다고 해도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도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어제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외국인의 소폭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같이 매도 물량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꽤나 선방을 했었잖아요. 역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또 다른 저PBR주 삼성물산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S-오일, 삼성전기, LG전자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이오테크닉스, 삼성전기, LS일렉트릭, KB금융, 한미반도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1.4%였고, 그리고 우측의 캔들을 보세요.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일단 종가는 마이너스 1.4%였지만 시가 대비 종가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5%,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1.2% 급락이 나왔고, 평소 5개월 동안의 흐름하고 비교해보세요. 오늘의 캔들이 평소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1.3% 급락이 나왔고 굉장히 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위치에서는 단기적인 시장 조정에 대해서 그 부분을 꼭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선 삼성전자에서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건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고, 다시 한번 종합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시점인지 그 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날에 미국 증시에 큰 급락이 났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이틀 전의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고, 또 두 번째는 또다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받았었고, 그로 인해 중동의 정세가 다시 한번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란 영사관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보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국제 유가를 보더라도 어제 다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90달러 근처까지 어느새 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을 잘 살펴보세요. 이때 국제 유가가 한 차례 가파르게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 시점이 7월 초에서 10월 말쯤까지 한 3, 4개월간의 사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의 1년간의 차트 흐름을 보세요. 방금 전에 국제 유가가 한 차례 뛰었던 시점이 작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나스닥이 굉장히 힘을 쓰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뛴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매달 CPI 지수를 많이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운송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이 초록색이거든요. 무려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뛴다는 것은 물가 안정이 더 대단히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많은 원자재 그리고 식품 가격까지 덩달아 계속 뛰고 있거든요. 실제로 구리 가격도 최근에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코코아라든지 농산물 가격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물가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하고 연관성이 있는 운송 부분하고 또 음식료 부분, 식품 쪽이죠. 이 두 개를 합치면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물가 안정을 방해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기조가 이번 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계속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며칠 전에 파월 의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플레 둔화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획대로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조금은 뒤집을 수 있는 발언이 나왔었고 또 오늘 새벽에는 또 다른 연준 위원 이분께서 연내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어쩌면 불필요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단기적인 조정을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거는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스닥 지수가 5개월 동안 별다른 조정 없이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고 또 그렇다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특별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도 충분히 되었었고 또 고점끼리 이렇게 연결해보면 분명히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주가 조정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금 반도체 업황이 호황이라고 해도 이 점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국제유가가 뛰고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중동 정세 불안정을 넘어서 최근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점이 유가를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의 수요처가 중국이고 또 최근에 원자재 중에서 구리 가격도 오르고 있죠. 이 구리의 최대 수요처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물가가 뛸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코스피를 보면 저는 지금의 상황을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2022년 그 당시하고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크게 올랐었죠. 물론 지금은 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조금씩 반등한다는 것은 동일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물가도 올랐지만 반대로 경기는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좋지 못하다.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고 또 지금 구간은 물가가 다소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경기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하고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저는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구간들을 활용해서 지금 가장 시장의 중심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들, 그쪽은 지금의 조정 구간을 잘 활용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매수하지 못했거나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졌다면 크게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점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최근에 다시 떠오르고 있는 물가 상승, 그러한 내용들을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개장하기 직전에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죠. 매출은 어제 전망했던 것보다 한 2조 원 정도, 2조 원가량 줄어들었다면 반대로 영업이익은 어제는 제가 5조 2천억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6조 6천억으로 무려 1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931% 성장을 했고 실적이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주가에 하락이 나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왜냐하면 최근의 주가 상승 부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물론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라고 해도 전날의 미국 증시 흐름이라든지 단기간에 상승했다는 피로감 누적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급락이 나올까? 너무 1대1 매칭해서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는 것은 나아가서 2분기라든지 추가적으로 하반기까지 생각 이상의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한 해가 되었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물가가 다시 조금씩 뛰고 있고 또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 만큼 삼성전자도 단기적인 주가 조정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지금의 시장의 조정은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반도체 업종은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수 있으니까 생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영업이익이 5조 2천억에서 6조 4천억인가요? 6조 6천억이죠. 거의 30%가량의 영업이익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을 거치고 맑은 시장이 온다면 못 가던 주가가 또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던 것처럼 분명히 반도체는 원래의 주가를 향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이번 주 마지막 날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아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